기사쇼 반지영입니다. 오늘은 연예계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이 강력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들의 자택에 침입하는 행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사생활을 그 언제보다도 더 중시하는 시대죠. 이처럼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세상인데 오히려 이 같은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대상이 주로 여성 연예인입니다. 그거 자체로 결국은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같은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재발 방지책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40대 남성, 방송인 서동주 씨를 상대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범죄 용의자가 그 재판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5일 MBN에 따르면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상해를 저지른 이 40대 남성 임모 씨가 올해 초에 서동주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 임 씨,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임 씨에 대해서 주거 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법원이 이를 기각했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 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이 정도로 조치가 가볍구나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그 범죄 대상이 김규리 씨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스토킹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 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가볍게 여기고 기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눌러요. 나 다시 왔어. 거봐, 나 안 잡혔어. 별 잘못 없대.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실까요? 굉장히 소름 끼치고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서동주 씨가 SNS 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저희 집에 주거 침입했던 스토커가 알고 보니 김규리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과 동일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다고 전했고요. 연초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남편이 출근한 뒤 저 혼자 있던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도시가스 검침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집안에서 단둘이 마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이게 대다수 맨 처음 범죄 상황에 접한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압박감인지 두려움인지 본능적인 경계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 하지만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남성에게도 제가 통화 중이란 걸 알리면서 그 남성이 허튼 짓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거리를 둔 채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봤는데 집안을 돌아다니며 수도관과 집 내부를 자세히 사진으로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면서 만져달라고 한 거였다. 그런데 그 남성은 당황한 듯 보였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버리길래 순간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어서 심지어 음료수까지 챙겨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출근하려고 집을 나온 직후 골목에서 실제 도시가스 검침원과 마주쳤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남성 검침원이 우리 집 근처에 출동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이미 서동주 씨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초에 서동주 씨를 만나 에너지를 받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해에도 연락을 시도해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동주 씨는 당부합니다. 도시가스 검침원 사칭 범죄 꼭 조심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쎄하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로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열어주거나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 생각해도 생생할 정도로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성이 너무나 멀쩡하게 배를 누르고 도시가스 검침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문을 열어줄까요? 열어주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강도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는 하겠어? 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주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후에 벌어진 김규리 씨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남성은 서동주 씨의 집에서는 그 강아지가 달려들자 집에서 나갔지만 김규리 씨의 집에서는 자택에 침입해 금품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김규리 씨는 탈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자 이 A씨는 자수를 했고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 이제서야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이렇게 다치고 재차 범행이 벌어져야지 이 사람을 구속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 우려가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앞선 서동주 씨의 사례로 재판을 받는 중이 아니었다면 이번처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을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생활 예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범행 장소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관찰 예능의 사생활 및 보안 노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 4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김규리의 집이 노출된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접한 뒤 자택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김규리 씨의 자택, 지난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풍스러운 한옥 마당과 누마루, 그리고 김규리 씨가 한국화 작업을 하는 개인 작업실 내부와 마당 텃밭 등이 모두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피의자 A씨는 이처럼 방송과 유튜브 클립을 통해 짜깁기 된 영상 속에서 단서를 취합했고 김규리 씨의 집을 특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겪었었습니다. 바로 가수겸 배우 나나 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나나 씨의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겁니다. 이 피의자는 나나 씨의 과거 예능 프로그램과 개인 SNS 쇼폼 영상 등에 공개한 주거지 주변의 독특한 건물 외관과 옥상 구조를 단서 삼아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야간을 틈타 배관을 타고 자택 창문으로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범행 당시 그 집안에는 나나 씨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모녀를 위협하며 군품을 요구했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나 씨와 어머니 모두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나 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강도 역시 흉기에 전치 4주의 자상을 입었는데 오히려 강도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전에도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죠.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절도 사건이 벌어졌었죠. 물론 이 도둑은 박나래 씨의 집인지 모르고 침입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했지만 사실 박나래 씨의 집은 관찰 예능을 통해서 그 어떤 집보다도 그 자택 위치와 내부 구조가 훤히 공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그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 물품을 삽시간에 가져간 그 상황을 놓고 내부자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그 절도 행각이 굉장히 치밀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이 주거지를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게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가이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거죠. 자, 요즘은 이 관찰 예능이 워낙 일상화됐죠. 연예인들 역시 그들의 집 안과 주변을 노출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영상에 자신이 살짝 찍히는 것도 굉장히 극도로 꺼리고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 아이의 얼굴 사진을 누가 찍는 거, 이건 역시 초상권이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피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통용되고 용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은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SNS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누구보다도 쉽게 여러분 곁에 다가오고 또한 침입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나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